안녕하세요. 평카입니다. 오늘은 손절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그 애매한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포함해서 제 경험을 포함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계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까이는 친구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 선배, 후배, 이렇게 상사, 후임 이런 관계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는 저는 손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족까지 저는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켜봐서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손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너지 상성이 다른 사람인데요. 이거는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좀 고민했을 때 에너지 상성이 다른 사람인데요. MBTI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향인들은 보통 에너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내향인들은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쉬면서 얻죠. 그리고 외향인들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내향인과 외향인이 만났을 때 무조건 상성이 안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외향인인데 내향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내향인이고 혼자 쉬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내향인을 만났을 때 기빨린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향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약간 착취적인 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기빨리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웃음소리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성이 아예 안 맞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향인인 경우, 외향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향인끼리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향인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거리를 두어서 나를 지켜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도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차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차별이 발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사랑이 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ABC라는 자녀가 만약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하면서 B씨에게는 너네는 알아서 잘 하니까 라고 하면서 A에게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게만 사랑이 가죠. 그러면서 B씨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특히 결혼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이 아닌 또는 차별받고 있는 그 자녀들은 그 가족까지 싸잡아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인지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차별을 느꼈다면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해서 그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극단까지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집어 넘어가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은 경우인데 이제 만났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만났을 때 항상 자기 힘들고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한다든지 모든 경우에 포함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 친구이고 동료인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나는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뭔가 쎄합니다. 뭔가 말을 할 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딱 잡아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본능이 웬만하면은 10중 8구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쎄한 느낌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친구라면은 그 친구는 이미 쎄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안 만나겠죠. 근데 직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장이기 때문에 손절을 딱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 특히, 친구들 관계에서 특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시오패스처럼 자신의 이익을 원할 때만, 추구할 때만 만나서 자신의 이익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필요할 때 말고 그냥 평소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뭔가 친해지려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잘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그 관계 맺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소시오패스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향과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면서 이 사람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거리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괜찮은 사람인데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구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와서 아는 거겠지만 손절을 해야 될 때 너무 칼같이 잘라버리면은 그것도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적을 만들면 직장 생활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대놓고 손절을 하면은 대놓고 피해를 주는 아니면 뒤에서 피해를 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작은 거절을 해 가면서 나를 조금씩 멀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손절까지 해야 하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고 성숙한 관계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